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 로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1차 치료제 실적 비교를 통해서 리보세라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에자이의 이 렘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회사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암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very early stage, 뭐 intermediate stage, advanced stage, 뭐 terminal stage 이 각 간암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치료 이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소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초기 단계일 때는 5년 생존율 자체가 일단 높은 어떤 부분. 근데 초기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발견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어블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뭐 이 제거술 관련되는 부분이죠. 뭐 냉동이든 열처리든 방사선이든 요런 어떤 부분이 있고 리섹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간을 절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플란트 같은 경우는 간 이식이죠. 이렇게 이제 국소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요렇게 하기에 좀 힘든 어떤 이제 부분이 오게 되면 수술하기 뭐 종양이 크다. 그러면 이제 간 동맥하악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진행성 단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술로 뭔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원발성 암에서 이제 전이가 막 생겨가지고 완치가 힘들어지는 어떤 단계가 하면 그거 이제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테믹 이제 트리트먼트 전신 치료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전 대비해 가지고는 기대된 어떤 생존 기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예후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 B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요법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이제 생존율가 떨어지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1차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치료 옵션 자체가 요게 이제 뭐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 요게 이제 그 로슈의 티센트릭이죠. 그 다음에 베바시주맙은 이제 아바스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그 다음에 임주도죠. if not feasible, 요게 조금 이제 안 듣는다. 요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던 소라페닙, 그 다음에 렘바티닙, 요런 어떤 형태들이 치료 라인이 있고, 1차 치료에서 뭔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 2차 라인에서 이 바이엘의 이제 레고라페닙, 예, 카보잔티닙, 뭐 이런 뭐 사이람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있고요. 그래서 소라페닙으로 뭔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안 되었을 때 이 바이엘의 스티바가라든지 뭐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3차 치료제가 이제 카보잔티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의 그 제품으로 2007년도에 그 허가를 받죠. 이미 이제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장세포암이라든지 국소재발성 전이성 뭐 갑상선 암 요런 쪽에도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 간세포암 쪽에는 2007년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전에 보면 이게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피크 매출 자체는 2012년도, 2015년도 요런 라인에서 이제 1조가 넘어갔고, 이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2020년도에 됐고요. 나머지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5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소라페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 자체가 이제 주는 부분들을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치료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조
수준에 넘어가는 게 한 몇 년 정도면 이렇게 그 한 3, 4년 정도면 좀 넘어갔던 부분이고 2018년도에 이제 에자이의 렘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이 났고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이제 그 블록버스터급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1조 라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엘의 또 이제 전략을 보면요.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2030년도까지 매출 전망이 바이엘이 30조 정도 매출을 전망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항암 라인입니다. 그만큼 이제 항암제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이엘의 전략 쪽에 보면 원 오브 더 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경구용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병원에 이 IV 제형 항암제가 보통 이제 주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베이스의 테라피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에서 굉장히 좀 주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구용 제제 관련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항암 라인의 어떤 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경구용 제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장점으로 많이 쓰였다. 그러면 사실 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도 경구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점이 있다는 부분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주사형 제형 대비해서 장점들이 있고 이 부분들도 HLB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왔는데 같은 이제 경구용 제형인 이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어떤 항암 라인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항암 라인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넥사바보다는 2차 치료제인 스티바가 이 레고라 페닙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2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2020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로로 뭐 따져도 보면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28%, 근데 2020년 대비해 가지고 0.4%. 그러니까 2020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이제 이 부분이 같이 좀 줄었다가 2022년도에 9달 관련되는 그러니까 3분기까지 대비해 가지고는 한 28%면 굉장히 뭐 나름 고성장 하는 흐름으로 2차 치료제인 스티바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소라페닙에서 이제 1차 치료에서 안 들면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를 쓰거든요. 요런 어떤 흐름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적응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세포암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종에 사용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리보세라닙도 내년에 이제 뭐 간세포암 관련되는 허가 이후에 여러 이제 뭐 대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슈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항암 라인에서 이제 뭐 가장 큰 회사가 로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뭐 바이엘, 파이자 같은 경우는 항암 라인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항암제 관련되는 전통 강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로슈의 전략을 보게 되면 실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게 2021년도, 2022년도 스위스 프랑으로 이제 계산된 부분인데 달러보다는 이제 환율로 보면 좀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로슈의 전략에서 보면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가격 하락률이 여기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어떤 이제 메인 어떤 약물이기도 한데요. 아바스틴의 어떤 이제 가격 하락을 티센트릭의 어떤 병용조합으로 이 극복을 하면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도 이렇게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면역관문 억제제이기도 하고 면역관문 억제제가 가격이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장하면서 병용 파트너로 아바스틴도 살리는 전략. 결국 이제 리보세라님도 이제 향후에 보면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판권을 통해서 둘 다 뭐 약가가
이제 다른 어떤 검정 약물보다는 쌉니다만 한쪽의 어떤 단점들을 병용을 하면서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매출단 관련되는 부분을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바스틴이 이제 2022년도에 여기도 여전히 줄잖아요. 근데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면서 이 병용으로 해서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름 이제 방어하는 어떤 전략들이 로슈에서 보면 보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보시게 되면 티센트릭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을 통해 가지고 이 간세포암 쪽에서는 어두반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하고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행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데이터로 해서 향후에 하는 어떤 전략들이 이미 로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관심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어주반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티센트릭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써갖고 어주반트, 네오 어주반트, 그러니까 수술 전에 하는 선행요법,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지요법으로서는 이제 어주반트, 여기에도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진행되는 어떤 개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비중 자체가 2020년도 대비해서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로슈의 제품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보다는 티센트릭이 이제 20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항암 라인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티센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어떤 제품에 비해서도 여기 있습니다만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성장 관련되는 드라이버에서는 줄고 있는데 아바스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티센트릭과의 어떤 이 병용으로 상당히 이제 방어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조합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적응증 확장, 그 다음에 이제 가나밀에도 여기도 오주반트, 네오주반트를 쓰듯이 이런 부분의 확장,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이제 병용의 파트너로도 하면서 이 매출 관련되는 성장과 방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망해 보면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로슈의 어떤 전략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슈 같은 경우는요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티라골륨암이라고 해가지고 맘이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겠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말고도 지금 항체 치료제 형태로 이 긍정적인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뭐 3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티라골륨암이 또 이제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을 해가지고 PFS 값이라든지 ORR 이 부분 인브레이브 150 데이터 대비해서 좀 더 좋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간세포암 관련해서도 로슈도 추가적인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경쟁 자체가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 빅파마의 노력들이 계속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부분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이 온콜로지 항암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장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메인은 이제 타그리수가 되겠죠. 폐암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임핀지,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림판자 관련. 요게 요 세 가지 라인이 가장 이제 항암 라인에서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핀지,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의 색깔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타그리소가 가장 메인입니다만 그 다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이 임핀지, 임주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임핀지 중심의 어떤 개발을 하면서 임주도도 좀 살리는 어떤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캄넬리주맘이 리보세라님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전략들이 이런 어떤 빅파마들이 하는 어떤 구사하는 전략하고도 거의 이제 유사한 어떤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핀지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도 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나로 보면 3조가 넘죠. 예,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간세 포함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종에 이제 여기도 같이 되어 있고, 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년 만에 이제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단일보다는 임핀지와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핀지가 올해 이제 2023년도 9월 달까지 이 3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거의 한 4조 원 정도에 달할 만큼 굉장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 56%.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간 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로슈가 한 70%를 차지하고 임핀지 임주도가 15% 오는데 보면요, 굉장히 성장률이 단기간에도 지금 과거 대비해서 이 병용으로 해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시장은 많이 늘어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판매 관련되는 급증, 특히나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전체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한 6조 가까이 3분기까지 증가를 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임핀지 성장에 임주도까지 이제 같이 이제 포함해서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3%로 가장 이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 타그리소 보다도 임핀지였던 성장이 최근에 이제 그 간암 관련되는 승인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 굉장히 이제 나름 고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부분에서 회사가 뭐 3년 이내에 피크 매출을 통하면 최대 뭐 3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합이라든지 아까 경구용제제의 장점들,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기타 이 아바스틴이나 그 티센트리 어떤 조합의 어떤 단점들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어떤 이 적용되는 어떤 치료 대상의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승인만 받아서 마케팅만 어느 정도 이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 3년 이내에 그 회사가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의 어떤 그 구간에 도달할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대상을 통해서 이 간암에 제한된 어떤 치료 옵션에서 리보세라의 어떤 선전을 내년도 허가위에 기대를 한번 하시면서 한번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전히 뭐 댓글이나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